추가 하락이 두려워 좋은 가격에 매수를 포기한다면 장기적으로 아주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하루에 10%가 하락하든 20%가 하락하든 결국 우수한 비트코인은 성공하고 열등한 잡코인은 실패할 것이다. 각각의 투자자들도 여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크게 성공한 투자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약세론이 항상 지성적으로 들린다. 아침 신문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저녁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식을 내던지기 위한 그럴듯한 이유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제가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건 피터 린치 위대한 투자자의 성공 명언입니다. 거기에 제가 코인을 조금 대입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 이더리움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셔가지고요. 남의 의견이 아닌 저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차트를 업비트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생각한 그 시장에서 경험인데, 자, 이더리움이 2017년도 업비트 상장을 하고 나서 이때 가격이 한 30만원대였는데 순식간에 240만원까지 초급등을 하죠. 예, 김치 프리미엄 약 50%. 우리나라에서는 50% 높았습니다. 금액이. 그리고 나서 아주 무자비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부터 이 하락을 두 눈으로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가장 큰 공포심을 느꼈던 순간은 사실은 40만원에서 50만원대가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저에게는. 이때라도 남은 잔돈이라도 건져야 될까? 어마어마한 그 선택의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하루하루도 못 자고 그냥 빨리 팔까? 하는데 반등이 10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거의 90만원 이상까지 왔는데 이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손절 안 하길 정말 잘했다. 아이고 이제 또다시 전구점을 향해서 가는구나. 그렇지. 이때는 4월이었는데요. 2018년도 4월이 비트코인 이 업비트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니 불장. 이때 정확하게 많이 상승한 코인이 어떤 코인이었냐.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트론. 얘네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 구간에서. 무려 2배에서 3배가 올랐는데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뭐 4-5배 정도 올랐던 것 같고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고 트론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데 이게 100만원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좀 물을 타볼까 하다가 물을 실질적으로 탔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이때 당시에는 코인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물을 타는 그 순간부터 그대로 제자리로 내려오게 되면서 망연자실 그리고 진짜 시장이 너무 무섭고 공포감에 쩔어서 이제 더는 못 버틸 것 같은 그 지경까지 왔을 때 바로 이 시점 이때부터였는데요. 8월부터 그냥 주구장창 하락하더니 이더리움이 20만원까지 왔을 때는 대응 자체가 되질 않았고 그냥 무덤덤해지면서 돈 그냥 버렸다. 그리고 포기하는 그 상태가 돼버렸고 어차피 망한 거니까 그냥 뭐 하락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락 자체가 그냥 코인 시장은 그냥 하락밖에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미래에 대한 뭐 값어치나 뭐 미래에 뭐 이게 몇 년 뒤에 반등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1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ICO의 그 아주 무자비한 이더리움으로 받아서 신규 코인을 받던 프로젝트를 참여했던 그 덤핑 물량이 여기서 다 나오면서 무려 이더리움은 20만원에서 또다시 반토막이 나고 그때 이제 9만원대까지 내려갔던 그 순간에 일단 코인 시장은 보지 않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아예 그때부터 보질 않았습니다. 업비트 자체를. 어플을 삭제했고요. 잡거래소를 기웃기웃대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도박판. 그리고 나서 아예 보지도 않고 시장은 그냥 흘러갔어요. 흘러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에 돈이 있었다면 이더리움을 샀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이 장에서 이런 횡보장에서 돈이 있을 때마다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마다 확실히 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달 사진 못했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다가 왜냐 내 주머니에 돈이 전혀 없었어요. 생활하기도 바빴고 그때 이제 제 아들이
이제 태어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때였고 또 안 좋았던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쥐어짜는 돈이 안 나와. 그냥 일하다가 월급 받고 조금 남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제 장사하면서 또 돈이 좀 남거나 그러다가 풋돈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설 보너스나 추석 보너스 이런 거 좀 받아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이때는 월급을 받았었어요. 제가 이제 일하는 가구 도소매 할 때요, 제 아버님한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지만 그러다가 한 요 정도 2020년도 정말 타이밍이 좋았던 게 한 11월 정도에 어느 정도의 목돈이 생겼을 때 이때는 투자 시장에 대한 경험치가 너무 많이 쌓였을 때입니다. 하락을 보고 나서 좀 깨달았던 게 있었어요. 아, 이거 시장 또다시 갈 것 같다라는 게 제 몸이 알고 있고 고인물 형님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곳에서 이더리움을 사면서 평단가를 상당히 낮췄지만 제 평단이 200만 원 이상이었거든요. 낮췄지만 그래도 부족했지만 어마어마하게 평단가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지난날을 잊은 채. 이때는 나는 그냥 상등신이었다면 이때 나는 드디어 알았던 거예요. 뭔가를. 그 어딘가가 고점인지 모르지만 이제 상승장이 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건 어떤 코인을 보면서 알았냐면 질리카와 베이직 어텐션 토크, 오미세고, 그 다음에 세타 토큰 이런 코인들이 그냥 무자비하게 막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는 시장이 지금 전조 증상이다. 그리고 반감기가 이제 1년도 안 남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한 6개월 앞두고 있었어요. 지금과 같은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가볼까? 그래. 반감기가 지났구나. 죄송합니다. 2020년도 5월. 이때가 반감기였고, 반감기가 이미 지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지난 상태임에도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계속 주저리 반등이 나오진 않지만, 특정 코인들이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저도 한 3, 4년 전 기억을 되새기다 보니까 깜빡깜빡 하는데, 중간중간에 막 질리카 10배 올라가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막 뛰어가고, 오미세고도 쭉쭉 땡겨가면서, 이더리움이 점점 저점을 올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전체적인 시장이 뭔가 이게 의미심장한 뭔가 있었어요. 그 분위기가 아시죠? 그러다가 이 전고점까지 도달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은 상승. 자, 이더리움은 최저점을 9만 원이라고 보면 10만 원이라고 봅시다. 고점이 540만 원이고 위의 고점이 590만 원이라면 뭐 김프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60배 정도가 오른 거예요. 최대 레벨까지 올라갔을 때가. 비트코인은 뭐 한 17배에서 뭐 18배라고 보면은 이더리움은 과한 버블이 왔어요. 이 과한 버블은 디파이에서 온 거죠. NFT와 루나에서. 무지막지한 상승이죠. 그러면서 세이시우스 파산하고 루나 망하면서 이더리움이 진짜 가장 빠르게 비트코인보다 더 큰 하락을 만들어줬습니다. 왜냐? 거품이 너무 많이 꼈기 때문에 아주 밑으로 내리꼽은 거예요. 거품이 끼면 낄수록 하락의 폭은 훨씬 커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거품을 만들어내고 버블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 버블과 거품은 어디서 만들어질까? 바로 알트코인들의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무슨 알트코인 프로젝트가 있어? 어떤 걸로 할 겁니까?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이 그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관여하고 디파이도 마찬가지고 NFT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는 활용도가 더 큰 이더리움이죠. 속도 문제도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부터 해가지고 아주 스마트한 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뎁도 위에 많이 깔리게 돼 있고 그러니까 발전을 많이 했고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한 이더리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트코인의 성장성은 즉 이더리움의 성장이에요. 이더리움이 얼마나 사이즈가 커지느냐에 따라서 알트코인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이더리움, 자, 최악의 순간과 공포를 넘어서 포기하고 일상생활을 그냥 했던 그 시절, 이 시절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절이. 그럼 이 시절이 지나면 개인적으로 저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훨씬 많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주 언급했어요. 그래서 저도 포트폴리오를 비트 이더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알트는 당장 눈을 돌리지 않고 비트 이더로 가야 될까? 지금 당장은. 왜? 도대체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많은 생각을 하고 있죠. 자, 비트코인을 왜 들고 가고
그 다음 이더를 들고 가냐? 그건 두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밖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트코인을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저는 안 샀거든요. 존버 자체를 안 했고 사볼 생각 1도 안 했습니다. 너무 큰 돈 들어가는 것 같고 가격이 비싸. 한 400만 원대였는데 어느새 1000만 원 넘어가니까 사고 싶지 않더라고요. 단위가 바뀌어버리니까 아 이거 어떻게 사 저거.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가겠냐.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8천만 원까지 갈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아 이제는 이 비트코인을 다음 하락장에는 절대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들고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비트코인만 올랐으니까. 그리고 나서 알트코인이 올랐고. 근데 이더리움은 더 많이 올랐고. 이 두 가지가 그냥 팩트예요. 그냥 팩트 꽂는 거예요.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 근데 우리가 피곤하죠. 지금. 이 시장이 피곤하고 아직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을 찾아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런 시간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을 공부하고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것이 저는 제가 봤을 때 투자 성공의 지름길로 가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더 빨라요. 여러분들 빨리 가고 싶죠? 빨리 수익 보고 빨리빨리 돈 벌고 싶죠? 그나마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을 이야기 드립니다. 뭐 이더리움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 생각 많이 했어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전혀 아무도 안 팝니다. 지금. 이더리움을 주체가 거의 매도 압박이 전혀 없고 지쳐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만 파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 변동성 지금 쓰레기예요. 보세요. 누가 사 이거를. 가격이 움직이질 않아. 그리고 지금 당장 내리 꽂을 것 같아. 차트상 보기만 해도. 차트 굉장히 안 좋아졌고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 고점과 이 고점에 뭐 트렌드 라인이 있을 것이고 여기도 뭐 이더리움도 이런 게 이제 추세선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 모습이에요. 상당히 단기 추세선을. 그러고 나니까 이게 반등이 나올 정도 또 한 번 하락을 만들어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저분한 차트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전혀 없는 이더리움은 지금 그 누구도 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살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이더리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때를 주목하시고요. 이더리움 우습게 보다가 큰 코 다칩니다. 배 아파서 죽어요. 올라갈 때는요. 내일 없이 올라갑니다. 예, 이 각을 보세요. 예, 200만 원, 300만 원 이더리움이 여러분들 이 가격에서 머물러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파동 더 내려온다면은 저는 주저없이 저는 이더리움을 더 매수할 생각입니다. 가격은 몰라요. 가격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사는 거예요. 어느 가격에 사십시오. 어느 가격을 지지하니까 이건 없습니다. 내려오고 어느 가격이면은 내가 야수의 심장이든 그 가격대를 노리고 있었다면 매수는 고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올라갈 때 매수를 고민 안 하시죠? 올라갈 때. 그게 진짜 잘못된 방식인데 내려가는데 이거를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 어딘가의 가격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차트상 뭐 내려오면은 뭐 한 200만 원 아주 좋죠. 190만 원 너무 좋죠. 이 가격대라면은 한번 들이대볼 만하고 이더리움 비트보다 좀 더 빠지니까 그래? 그러면 어디를 또 볼까? 한 170, 150 거기까지 빠져준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사실 수 있을까? 솔직히 저도 사기 두려운데요. 저도 잘난 게 없지만 저도 뭐 야수의 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더리움의 하락을 보고 이더리움을 4년간 매수를 해서 끝까지 들고 간 놈인데요. 그렇다면 한 내려오면 이더리움은 저는 살 수 있어요. 남들보다는. 물려도 상관없으니까. 이미 저는 이더리움이 물려있죠. 그리고 스테이킹 보상으로 계속 매일매일 이더리움이 들어오고 있어서 뭐 스테이킹과 함께 그렇다면 평단가도 낮춰질 것이고 여기서 내가 샀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밀어넣게 된다면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그러면 나는 이더리움을 거의 최저가에서 매집할 수 있는 그 절대절명의 기회가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눈앞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남들이 돈을 많이 못 버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코인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어떤 투자 시장이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소수예요. 그러면 그 소수의 행동대로 하는 게 지름길이에요. 대다수가 못하니까. 그럼 대다수의 생각대로 간다면 그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가 가는 길로 가는 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리하고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일봉상 제가 보면은 현재 하락 흐름이 나왔고 여기서 횡보 중입니다. 잭슨홀 오늘 내일인가? 잘 몰라요. 저 잭슨홀이라고 하든 말든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다루고 싶지도 않은 내용이고, 예, 그런 거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이벤트고 뻔한 거 아닙니까? 긴축을 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금리 동결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내년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긴축 더 할 거야? 금리 동결할 거야? 12월 달에 또 올릴 거야? 최종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국채금리는 더 이상 여기서 올라가면 안 되지 않을까?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달러도 지금 추세를 뚫었지만 한 퍼센트 더 내려갈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전 세계 나라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지금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거 다 뻔히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잭슨홀 기점으로 변동성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수렴이 길면 길어질수록 하락을 할 확률이 높겠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비트코인 차트는요. 밑에 어느 구간을 설정하는 거는 여러분들 본인 자유고 위의 구간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구간이죠. 28,500에서 400입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말씀드렸었어요. 이 비트코인 여기서 하락할 때 28.4K 밑으로 뺄 때는 추가 하락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를 준비하시고 여기서 반등을 해줘서 돌파해서 쭉 당기려면요. 장대로 뚫고 추세를 빠르게 전환시켜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되게 빠르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질질 끌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굳이 여기서 뭐하러 시간 끌어요. 올릴 거면 그냥 올리고 쇼충이 다 밀어버린 다음에 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시나리오가 첫 번째고요. 아니면 그냥 계속 하락 행보에다가 저점 줬다가 뭐 이렇게 비비고 뭐 민기적 되다가 시간 끌고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 아주 개미들 싹쓸이 하고 이거 못 버텨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구독자님들은 버티실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저는 버티실 겁니다. 근데 안 보는 사람들은 못 버틸까? 그게 아니라 대부분 못 버틴다. 대부분 못 버텨야 돈을 버니까. 다 버티면 절대 돈 못 벌잖아요, 우리가. 그죠? 못 버틸 거다. 그러다 중간중간에 뭐 이런 거 한 번씩 나오면 이제 죽는 거고, 튕겨져 올라갔다가 또 한 번 꽂고 막 이런 거를 만약에 이번 하반기까지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싹 다 밀리면서 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경쟁자가 다 떨어져 나가야 된다. 하루하루 그 경쟁자가 떨어져 나가고 있다. 내일도, 다음 달도. 같이 존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주변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미국 증시는 이 기대감은 어제였을 뿐이었고 다시 하락을 했고 다음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장을. 바로 잭슨홀을 기다리고 있겠죠. 예. 미국 주식은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주식은 이미 대상생장이 작년 12월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미국 주식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냥 지금 그때가 아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더리움 가끔씩 또는 자주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여러분들 비트코인보다 좀 더 버티셔야 돼요. 예, 비트코인보다 힘들어요. 정말로. 그리고 좀 나중에 오르니까. 감사합니다.